참 그리고 그 보강 관련해서 좀 얘기를 하자면 얘들아 보강을 오늘이나 내일이나 해갖고 이렇게 하려고 하거든요 제가 오늘 내일 왜냐면 이제 학생들마다 이제 스케줄이 다르니까 너네가 이제 스케줄 이렇게 보내주신 분들은 이제 다 확인을 했는데 그 모든 스케줄을 다 맞추기가 좀 어려울 것 같기도 하고 그리고 이제 지금 일단 제가 계획하고 있는 거는 내일은 타임을 2개로 나눠서 좀 진행을 하려고 해요. 이번에 이제 보강을 부르는 게 너네뿐만 아니라 제가 내신 대비 맡고 있는 모든 고등부들은 다 부를 생각이거든요. 그래서 사실 이제 보강 때 하는 거는 크게 2가지라고 생각하면 돼. 첫 번째는 이제 단어 테스트나 아니면은 이제 해석, 이 부분 해석 테스트 같은 게 아직 조금 어려워서 그 부분을 좀 이제 연습하고자 하는 보강이 첫 번째 목적이고 두 번째는 어떤 거냐면 내가 단어나 해석은 뭐 크게 문제는 없는데 지금 현재 지금까지 해왔던 각종 테스트 그리고 지금까지 진도 나갔던 부분 이거에 대한 각종 질문 뭐 문제풀이나 뭐나 뭐 여러 가지 있겠죠. 물론 우리가 수업 시간에 중간중간에 하긴 했지만 사실 그게 그렇게 긴 시간은 아니었으니까 그래서 그 질문 받아두는 시간이라고도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이건 예시인데요. 아직 내일 시간은 제가 뭐 정하진 않았습니다. 뭐 예시를 들어서 뭐 12시 타임 한 번, 2시 타임 한 번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잡을 거야 내가. 그래서 2시간 내내 한다는 게 아니라 뭐 만약에 지혁이가 왔는데 지혁이가 뭐 만약 12시 타임에 시간이 안 돼서 뭐 예를 들어 2시 타임에 왔다 그러면은 2시 타임에 왔을 때 나는 이제 뭐 해석이 어떤 뭐 한 3문장만 안 됐다 그럼 이제 그 3문장을 위주로 다시 한번 이제 네가 학습을 해보고 원문만 보고 그리고 구문 분석도 다시 한번 해보고 이게 다 완료되고 나면은 그럼 이제 저기 뭐냐 질문 못했던 것들 선생님한테 이제 질문 다 하고 하면 돼요. 정해진 시간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각자가 다른 거예요. 각자가 뭐 어떤 친구는 뭐 극단적으로 말하면 5분 만에 갈 수도 있고요. 아니면 어떤 친구는 한 3, 4시간 할 수도 있는 거고. 이게 개별마다 이제 좀 차이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해됐죠? 그래서 제가 오늘은 보강을 몇 시에 할 생각이냐면 7시에로 이제 잡아놨어요. 현재는. 왜냐면은 우리 수업이 이제 5시 반에 끝나고 저 밥 좀 먹고 그리고 이제 각종 뭐 여러분 숙제 보내주고 뭐 정리할 게 있고 이러다 보니까 7시로 일단 현재는 잡아놨는데 만약에 이제 여러분 중에서 나는 내일 나오기 귀찮다 그러면은 7시에 오셔도 됩니다. 오실 수 있다면 만약에 이제 오늘 못 오신다면은 내일 이제 오시면 되겠는데 이제 문제가 뭐냐면 이럴 수도 있어요. 선생님 저는 오늘 7시도 안 되고요. 내일 선생님이 오라는 시간이 전부 다 안 됩니다. 이럴 수도 있잖아. 그러면은 그나마 다행인 건 뭐냐면 여러분이 그 목요일 날에 이제 어차피 수업이 있잖아요. 근데 목요일 날에 제가 앞 시간이 좀 비어요. 아니면 뒷 시간도 있고요. 그래서 목요일 날에 앞 시간이나 뒷 시간에 그건 그때 상황을 좀 봐갖고 그때 추가적으로 좀 보강을 진행해도 상관은 없습니다. 여러분은 그게 이제 그래도 가능하니까. 그래서 되도록이면은 그냥 질문할 거 있으면 오늘 하시는 게 저는 제일 나을 것 같은데 여러분 각자의 이제 스케줄이 안 맞거나 이러면 뭐 안 될 수도 있으니까 그래서 여러분이 각자 저한테 좀 이따가 수업 끝날 때 말씀을 해주시면은 좋을 것 같아요. 알겠죠? 자 그러면은 수업 진도를 나가보겠습니다. 잠깐만요. 32번부터 보면 되지. 네, 방금 전에 나눠드린 것부터 한번 살펴봅시다. 자, 일단 주제 제목이라고 써 있는 거 먼저 읽고 가볼게. 보시면 Test a small choice be from making a big choice라고 나와 있네요. 이런 류의 소재가 되게 많이 나와 모의고사에서. 그러니까 큰 선택을 하기 전에 작은 선택부터 시험해봐라 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큰 걸 하기 전에 시험 삼아 작은 거부터 해라 뭐 이런 거겠죠. 자 내용 한번 바로 봅시다. We are often faced with 하고 나왔는데 be faced with 하면은 뭐뭐에 직면하다 라는 뜻이야. 그래서 우리는 종종 직면하게 됩니다. High level decisions 그러니까 높은 수준의 결정에 직면을 하게 되는데 자 어떤 결정이냐면 관계부사 where 나왔다. 여기서 관계부사 where는 잘못된 게 아니에요. 우리가 보통은 이 관계부사 where가 앞에 어떤 장소가 나올 때 where 쓴다라고 많이 하는데 물리적인 장소뿐만 아니라 어떤 상황을 나타내는 선행사가 나왔을 때도 관계부사 where를 쓸 수 있어. 여기서는
결정을 내리는 상황으로 보는 거예요. 결정을 내리는 상황. 그렇기 때문에 관계부사 where를 쓴 거고 당연히 뒤에는 주어, 동사, 목적어라는 삼형식의 완전한 문장이 나왔죠. 관계부사니까. 따라서 우리가 전치사 플러스 관계대명사인 in이치로 바꿔 써도 상관없습니다. 자, 그럼 어떤 결정이냐? We are unable to. be unable to니까 뭐뭐 할 수 없다라고 해석하겠지. 우리는 예측할 수 없답니다. 뭐를? The results of those decisions. 그 결정들의 결과를 예측할 수 없대요. 자, 첫 문장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는 높은 수준의 결정에 종종 직면하게 되는데 그리고 그곳에서 우리는 그러한 결정들의 결과를 예측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가장 대표적인 게 그런 거죠. 여러분 입장에서 말하자면은 너네가 중3 때를 한번 생각해 보면 될 것 같아요. 중3 때. 너네가 뭘 합니까? 고등학교를 쓰죠. 1지망, 2지망, 3지망. 그렇죠? 그러면은 여러분 입장에서는 그 고등학교 쓰는 게 당시에는 큰 결정이었을 거예요. 그게 높은 수준의 결정이었다고. 그럼 내가 만약에 이 학교를 가면 어떻게 될까? 어떻게 될까? 이거를 예측하기란 쉽지 않겠죠. 됐죠? 자, 다음 내용 보자면 In such situations. 자, 그런 경우들에 대부분의 사람들은 end up ing. 결국 뭐뭐 하게 됩니다. quit. 그만두게 된다는 거예요. The option altogether. 그러니까 그 선택권을 전적으로 포기하게 된답니다. Because 왜 그러냐면 the stakes are high. 이 stakes라는 게 이제 위험성이라고 지금 해석이 되어 있는데요. 그 위험성이 높기 때문이랍니다. 그리고 results are very unpredictable. 결과가 아주 예측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렇답니다. 자, 앞 내용과 다시 연결해서 볼게요. 앞 내용이 뭐다? 우리가 높은 수준의 결정에 직면을 하게 되는 순간이 반드시 와요. 근데 거기에서 그 결정의 결과를 예측할 수 없다라는 주제문이 나왔고 그거에 이어서 그런 경우에 즉 우리가 어떤 결정을 내려야 하는 경우에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렇게 결정을 할까 저렇게 결정을 할까 어떤 선택이 있을 텐데 그 선택권 자체를 전적으로 포기를 해버린다라는 겁니다. 왜 그러냐? 위험이 높으니까. 됐나요? 그 높은 수준의 결정을 포기해버린다는 거죠. 그 결정 왜냐면 높은 수준이니까 얘 자체가 예측도 불가능하고 위험성도 높고 뭐 이렇기 때문에 포기를 해버리는 그런 경향이 있대요. 근데 but there is a solution for this. 여기에 이를 위한 해결책이 있답니다. 자, 어떻게 하느냐 한번 보죠. You should use the process. 너는 과정을 사용해야 된대요. 어떤 과정이냐? Testing the option. 그러니까 그 선택을 시험해보는 과정을 사용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On a smaller scale. 좀 더 작은 규모로. 여기 바로 나오네요. 이게 바로 해결책이야. 대놓고 말했다시피. In many situations, 많은 경우들에 it's wise to dip your toe in the water 라고 나왔는데 여기 가주어진도 나왔고 이 dip이라는 거는 담그다라는 뜻입니다. 담그다. 이렇게 살짝 담그다. 토는 발끝이죠. 그러면 너의 발끝을 물에 담그는 게 현명하다는 거야. 발끝을 물에 담근다는 게 뭔 말이에요? 이게 작은 규모로 그 선택을 시험해 본다랑 똑같은 말인 거죠. 그렇죠? 우리가 어떤 탕을 들어가려고 하는데 탕이 어떤 건지 감이 안 잡힐 수 있잖아. 그렇지? 그래서 보통 어떻게 해보냐? 우리는 뭐 발끝으로는 안 하지만 보통 이러지 않냐? 목욕탕 가면 이렇게 이렇게 손 이렇게 넣어갖고 물 온도 어떤지 이렇게 뭐 요래요래 이렇게 해보잖아. 이게 이제 작은 규모로 테스트라는 거죠. 큰 규모의 결정은 어떤 건데? 내가 몸이 들어가는 거겠지. 왜냐? 이거 하기 전에 이렇게 물을 적시는 것처럼. 이렇게 그 얘기를 한 겁니다. Rather than dive in the head first. 뚝배기부터 다이빙 하는 것보다. 그렇죠? 자, 이어서 볼게요. Recently, 최근에 I was about to enroll. be about to 하면은 뭐뭐 하려 하다라는 겁니다. 막 뭐뭐 하다 이런 거야. 나는 enroll은 등록하다인데요. 나는 막 등록을 하려 했었답니다. 어디에? In an expensive coaching program. 비싼 코칭 프로그램에 막 등록을 하려 했었답니다. 이 필자의 개인 경험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요. 이게 예시가 되는 것 같습니다. 이어서 보자면 But I was not fully convinced of 하고 나왔는데 be convinced of가 한 세트라고 생각하면 돼요. 원래는 이게 이거 쓸 필요 없겠네. 아래 나와 있네요. 자, convince A of B가 원래 한 세트야. A에게 B를 확신시키다라는 뜻인데 이걸 수동태로 써서 A가 앞으로 가고 be convinced of가 나온 겁니다. 그래서 A는 B에
확신하다라고 해석이 돼요. 됐나요? 나는 how 이하에 완전히 확신하지 못했었다라는 거야. how가 뭔데? 결과가 어떻게 될지를 확신을 못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전부 다 약간 이런 느낌이 들어. 그러니까 지금 이 말하고자 하는 게 뭐냐면 큰 결정을 하기 전에 작은 테스트를 해보라는 거잖아. 여러 가지 예시가 있을 수 있겠죠. 저는 가장 대표적인 게 샘플이라 생각해요. 샘플. 그 이제 저는 뭐 화장품을 사러 가본 적은 없지만 화장품에서 막 이렇게 샘플 같은 걸 이렇게 막 주잖아. 그러면 이제 여기서 큰 결정은 뭐야? 내가 그 화장품을 구매한다는 것 이거겠죠. 그렇죠? 근데 보통은 어떻게 한다? 그 결정을 포기해버린다는 거죠. 왜? 괜히 잘못 샀다가 이거 내 피부에 안 맞으면은 돈 날리는 거잖아. 그렇지? 이게 리스크가 너무 크다는 거잖아. 그리고 발랐을 때 어떤 결과가 나올지를 예측하기도 어렵잖아요. 그렇죠? 이 점원이 말하는 말만 듣고 믿을 수는 없으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뭐야? 샘플을 발라보는 거죠. 이런 것도 예시가 될 테고. 뭐 아니면 우리 마트에서 시식 코너 같은 거. 이런 것도 다 우리가 어떤 구매라는 큰 결정을 하기 전에 하는 작은 테스트가 되는 거잖아. 뭐 어떤 예시든 다 할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이어서 보자면 therefore 따라서 I use this process. 나는 이 과정을 사용했답니다. 뭐 함으로써? Enrolling in a low cost mini course. 그러니까 낮은 가격의 미니 코스에 등록함으로써 이 과정을 사용했다라는 겁니다. 자, 그 미니 코스가 어떤 거냐? With the same instructor. 그러니까 똑같은 강사가 하는. 됐어요? 자, 이것이 나를 도와줬다랍니다. 좀 올릴게요. This helped me. 자, 이건 나를 도와줬어요. 이해하도록. His methodology, style, and content를요. 그러니까 그의 방법론, 스타일, 교육 내용 이런 거를 이해하게 도와줬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일종의 시범 강의를 들어봤다라고 생각하면 되겠네요. 시범 강의를 들어봤다. And 그리고 I was able to test it. 나는 그것을 시험해 볼 수 있었답니다. 뭘 가지고? With a lower investment. 더 낮은 투자. 그리고 less time. 더 적은 시간. 그리고 더 적은 노력. 이걸 가지고 테스트를 해볼 수 있었던 거죠. 뭐 하기 전에? Committing fully to the expensive program. Commit to 하면은 뭐뭐에 전념하다라는 뜻이야. 그래서 우리가 devote로 바꿔 쓸 수 있는데 여기 ing니까 devoting으로 쓰면 되겠죠. 뭐뭐에 전념하다. 어또는 dedicate라는 단어도 있어요. 그래서 ing형인 dedicating 이렇게 쓸 수도 있습니다. 얘네 둘 다 전치사 to를 쓰기 때문에 상관없어요. 뒤에 똑같이 to 나와 있으니까 devoting, dedicating. 자, 그럼 뭐 하기 전에? 완전히 전념하기 전에가 되는 거예요. 완전히 전념하기 전. 뭐에? 그 비싼 프로그램. 그 비싼 프로그램에 완전히 전념한다는 건 그 비싼 프로그램에 내가 완전히 등록해서 그거 수강을 하기 전에 소규모로 진행을 해봤더니 뭐 어떤 결과가 나왔겠죠. 뭐 괜찮네, 들을만하네. 그럼 등록해야겠다. 뭐 이렇게 된 거죠. 됐나요? 우리나라에서 이런 시스템이 굉장히 많죠. 실제로 외국에는 이런 시스템이 잘 없대요. 우리나라는 사실 이런 게 되게 많지 않냐? 이 샘플 개념이 되게 많잖아. 뭘 하던 간, 그렇죠? 그 저 같은 경우에도 예전에 학원을 이제 예전에 저기 그 평촌 쪽에 이제 단과학원에서 제가 이제 근무한 적이 있었는데 그때는 어떻게 했냐면요. 그때는 제가 단과 학원이다 보니까 제가 직접 소위 말하는 영업을 해야 됩니다. 영업. 학생들. 그럼 이제 어떻게 하냐면은 막 이런 거야. 학원에 이제 엘리베이터가 있어. 근데 이제 조금 민망했는데 나도 근데 이제 최대한 어쨌든간 내 수업을 많이 들었으면 좋겠으니까 그래서 이제 어떻게 했냐면 그 건물이 이제 5층짜리 건물이었는데 건물이 엄청 컸거든. 거기에만 학원이 한 8개 정도 있었어요. 그 건물에만. 근데 이제 엘리베이터 이제 타고 올라가. 근데 어떤 애가 있어. 그럼 나는 이제 모르는 애야. 안녕. 내가 막 말 걸어. 모르는데. 내가 그래서 안녕. 너 혹시 학원 어디 다녀? 그래갖고 저 여기 어디 다녀요? 그래갖고 그래? 혹시 영어학원 다녀? 그래갖고 예 다니고 있어요. 내 이제 명함이 있으니까 이거 선생님 명함인데 나중에 한번 와. 그리고 선생님 수업 한번 들어봐. 돈 안 받을게. 막 이러면서 하는 거야. 그리고 쌤 수업 괜찮으면 같이 하고 마음에 안 들면 그냥 가도 돼. 막 이런 거 했었어요. 이런 거. 그때는. 근데 이제 그게 이제 일종의 이런 거랑 비슷한 거지. 그리고 명함만 받고 안 왔습니다. 네, 넘어갈게요. 자, 그거 이제 글의 구조 분석 한번 보겠습니다.
자, 처음에는 어떤 문제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그 문제가 무엇입니까? 높은 수준의 결정을 하려고 하는데 그 결과가 예측도 불가능하고 리스크도 크다 보니까 사람들이 잘 선택을 안 하게 된다. 아예 포기해버린다. 이게 이제 문제점이다. 그럼 이걸 어떻게 해결하느냐? 소규모로 먼저 진행을 해봐라 라고 이제 해결책을 제시하는, 즉 여기가 주제문이 되는 거죠. 글의 주제문이고요. 그에 대한 예시로서 필자의 개인 경험에 대해서 얘기를 한 게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3단 구조로 되어 있고요. 여기에서 이제 연결사, 주제 제목, 뭐 문장 삽입, 순서 추론 이렇게 나와 있는데, 만약에 삽입이나 이런 쪽으로 나온다, 삽입이나 연결어 쪽으로 나온다면요, 이 두 쪽에서 나올 거예요. 여기 두 군데, 여기 두 군데. 그러니까 이쪽이 삽입으로 내기 괜찮고, 이 예시가 시작되는 부분에서 삽입 내기 괜찮고요. 연결사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이 설명, 이 개인의 설명하는 부분을 보자면은 이런 부분들, 뭐 but 나왔고요, 뭐 therefore 나왔고, 또는 여기에 어디 있을까? 딴 부분은 딱히 안 나왔네요. 뭐 이거는 사실 연결사로 내기는 좀 허접하고, 그러니까 연결사로도 어쨌든만 낼 수도 있을 것 같네요. 됐죠? 주제문으로 낼 수 있다면 제가 봤을 때는 뭐 빈칸 문제 같은 걸로 내도 괜찮은 것 같습니다. 아까 여기가 주제문이라고 했잖아요. You should use 하면서 나온 거. 여기 자리를 빈칸을 뚫을 수도 있겠죠. 됐어요? 여기가 주제문이니까. 됐죠? 자,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33번. 어떤 내용인지 또 한번 같이 봅시다. 주제와 제목부터 볼게요. A certain cultural product, 특정 문화적 산물이 does not have the same effect, 똑같은 영향을 끼치는 게 아니다 on everyone, 모든 사람들에게. 이건 뭐 너무나 당연한 말 아닌가? 특정한 어떤 문화적 산물이 있는데 이게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영향을 미치냐? 당연히 아니겠죠. 그죠? 뭐 여기서 문화라는 게 이제 문화적 산물이라는 게 뭐 굉장히 많이 있을 수 있겠지만 그냥 대표적으로 스마트폰이라고 생각해봐. 스마트폰을 이제 대부분 사람들이 쓰는 이런 문화 같은 게 형성이 됐는데 그 문화가 모든 사람에게 적용되는 건 아닐 거 아니야. 그렇죠? 뭐 예를 들어서 우리 뭐 할아버지는 스마트폰을 안 쓸 수도 있잖아. 그렇지? 자, 내용을 한번 보겠습니다. 사회학자들은요 have proven that 대쩌리아를 증명해 왔답니다. 대쩌리아가 뭐냐? 사람들이 bring 가져온다라는 거야. 그들 자신만의 관점이나 가치관을 가져온대요. to the culture, 문화에다가요. 어떤 문화냐? that they encounter, 그들이 직면하는, encounter, 직면하다, 만나다. 그들이 직면하는 문화로 자신의 관점 또는 가치관을 가져온다는 걸 입증했답니다. 그게 뭐냐? 이제 예시 같은 게 나오는데 책이나 TV 프로그램, 영화, 그리고 음악이 모든 사람에게 영향을 줄 수는 있지만 그들은 영향을 준답니다. Different people in different ways. 그러니까 다양한 사람들에게 다양한 방식으로 영향을 준다라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결국에 여기가 주제문이라는 걸 바로 알 수 있습니다. 첫 문장 자체가요. 됐나? 자,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이 앞 내용에 대한 이해를 좀 해볼게. 사람들이 그들이 직면하는 각종 문화가 있어요. 그 문화가 이런 것들이라 생각하면 돼. TV나 뭐 영화나 음악이나 뭐 이런 것들. 근데 그 문화에다가 그 자기 자신의 관점, 견해나 뭐 그런 가치관을 가져온다는 걸 증명했다는 거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말하면요, 어떤 예능 프로를 봐. 예능 프로를 보는데 내가 보기에는 뭐 그냥 재밌어, 깔깔거리면서 그냥 봤어. 근데 어떤 사람이 보기에는 저 장면 좀 불편하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잖아. 그럼 이건 뭐야? 똑같은 문화지만 다른 영향을 준 거잖아. 나는 재미있다, 얘는 불편하다. 그렇죠? 그럼 왜 그럴까? 각자 사람이 생각하는 게 다르기 때문에 그런 거죠, 당연히. 그러면은 그 각자 사람들은 이 예능 프로를 보면서 그 예능 프로에다가 내가 가지고 있는 견해나 가치관을 투영시키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생기는 거야. 내 가치관을 가지면서 그 문화 생활을 하는 거니까. 이해돼요? 어렵지 않죠? 자, 이어서 볼게. In a study, 한 연구에서 어쨌든 이 사람이랑 뭐 밀튼이라는 사람이 보여주었답니다. 어떤 에피소드를 보여주었는데 시청자들한테요, 무슨 이 All in the Family라는 그 시트콤이 있나봐요. 이 시트콤 에피소드들을 이제 보여줬답니다. 방금 제가 말한 거랑 비슷하게 가는 것 같아요.
예능에 관련된 거. With a range of different views on race라고 나왔는데 여기서의 race는요 인종이라는 뜻입니다. 인종. 됐어요? 그래서 인종에 대한 range of 하면은 어떤 범위, 폭넓은 범위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폭넓은 다양한 관점으로 이제 뷰어들, 시청자들에게 이 에피소드에 대한 거를 이제 보여줬다라는 거죠. 자, 그랬더니 어떻게 되는가? 그 쇼가 centers on은 그냥 focus on이야 얘들아. 초점을 맞춘다는 겁니다. 자, 이 쇼는 초점을 맞춥니다. 캐릭터에다가요. 여기서 이제 뭐 아치 벙커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뭐야? intolerant 뭐 bigot이라고 나왔는데 이 tolerant가 이제 참을성이 있는 뭐 이런 뜻이거든요. 근데 이제 intolerant 하면은 이제 편협한, 그러니까 한쪽으로 이게 치우쳐져 있는 뭐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 이런 고집쟁이인 뭐 벙커라는 캐릭터가 있는데 얘가 누구냐면은 often gets into fight. get into 하면은 어떤 상황으로 들어가다라는 뜻이야. 그러니까 싸움의 상황으로 자주 들어가게 되는, 그러니까 싸움에 잘 휘말린다는 거겠죠. 이런 캐릭터가 있었답니다. With his more progressive family members. 그래서 더 진보적인 가족 구성원들과 싸움에 자주 휘말리는 이런 편협한 고집쟁이인 이 벙커라는 캐릭터에 집중을 하게 된답니다. 그럼 내가 아까 말한 거랑 비슷한 말인 것 같아요. 이 캐릭터를 봤을 때 어떤 사람들은 유쾌하다라고 할 수도 있는데 어떤 사람들은 불편하다라고도 할 수 있지 않을까? 그죠? 자, 어떤 내용이 나오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아까 위에서 이제 이 실험을 진행했다고 했잖아요. 이 사람들이. 그래서 이 두 사람이 배터리아를 발견했는데 시청자들이 이 벙커의 관점을 공유하지 않는 사람들이래요. 이 사람의 관점을 공유하지 않는다는 것은 쉽게 말하면 저 사람에게 공감을 얻지 못하는 이라고 보면 되겠죠. 됐어요? 그러니까 공감을 얻지 못하는 그런 시청자들은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당연히 뭔가 좀 불편하다라고 생각되지 않을까? 그지? 그래서 이 사람들이 뭐라고 생각했냐면 배짜리야라 생각했는데 그 쇼가 매우 재미있다. 원래 재미있다라고 생각을 했네. 근데 한번 볼게요. In the way it made fun of artists' absurd racism이라고 나왔습니다. 아, 어떤 건지 알겠네. 레이시즘이라는 게 인종주의를 말하거든요. 인종주의, 인종차별주의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 사람의 이 되게 어이없는 인종차별주의를 이 make fun of 하면은 비웃다라는 뜻입니다. 비웃다 또는 뭐 놀리다 이런 뜻이에요. 이 놀리는 방식 이렇게 됩니다. 여기 the way 뒤에는 how 생략된 건데 관계부사 how와 the way는 함께 안 쓰이죠. 그래서 이제 생략이 된 거고 how를 쓸 수 없겠죠. 그러니까 사실 this was producer's intention. 이게 사실 제작자의 의도였대요. 자, 내용을 한번 봐야겠네 그러면 이거는. 다시 한번 볼게요. 봐봐. 여기 위에서부터 보자면 그 시트콤의 에피소드, 그러니까 인종에 관한 다양한 관점을 가진 그런 이제 에피소드를 이제 보여줬나봐. 여러 인종이 나오나 보죠. 그 에피소드를 보면은. 근데 그 벙커라는 이제 그 더 진보적인 가족 구성원들. 그러니까 여기서 진보적이라고 이제 표현을 한 건 뭐냐면 이제 우리가 좀 추측을 해보자면 인종에 대해서 이제 다루는 시트콤이라며. 뭐 흑인도 나오고 백인도 나오고 황인도 나오고 이럴 거 아니냐. 근데 진보적이라면은 우리가 어떤 걸 추론할 수 있냐면 인종차별에 대해서 사실상 인종차별이 거의 없는이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인종차별이 없는 거야, 없는 거. 됐어? 왜냐면 진보적이니까. 이거의 반대가 보수적인 거죠. 보수적인 건 뭐야? 흑인은 안 돼. 이런 게 이제 약간 보수적인 거. 그렇지? 진보적인 거는 아니 흑인이면 어떻고 백인이면 어떻고 황인이면 어떠냐. 그냥 다 같이. 약간 이런 느낌이잖아. 그렇지? 근데 진보적인 가족 구성원들과 싸움에 휘말린다는 건 이 벙커라는 사람은 어느 정도 인종차별주의를 가지고 있는 캐릭터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야. 이해되냐 뭔 말이지? 근데 그러면 이제 이 사람이 이제 뭘 알았냐면은 이 벙커의 견해를 공유하지 않는 사람들이라면은 결국 진보적인 사람들일 가능성이 있겠죠. 됐어요? 그런 견해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이제 어떻게 보냐면 그냥 재미있게 본대요. 재미있게 본대. 어떤 거를요? 얘가 그런 인종차별주의를 뭔가 비웃는. 근데 말이 좀 이상하다 이거는. 내용이 좀 이상한데 진보적인 거. 내가 너무 과하게 생각했나?
뒷내용을 일단 좀 봐야겠다는 거. 어쨌든간 이게 이제 제작자의 의도였다고 하는데 일단 뒷내용을 좀 더 보고 다시 한번 와보자. 말이 자꾸 반대인 것 같아갖고 좀 이상해서. 자, 한번 보겠습니다. On the other hand. 그냥 반면에 그러나 반면에 보는 사람들인데 for themselves vigorous라고 나왔는데 얘네가 이제 그냥 지들 스스로 고집쟁이인 시청자들이라고 나왔네요. 그럼 지들 스스로 고집쟁이라는 거는 아까 그 이제 벙커라는 사람과 이제 견해를 공유하는 사람들이 되겠네. 일단 이 사람들은 뭐라고 생각했냐면 이 벙커가 그 쇼의 영웅이라고 생각했대. 더 크게 말했네. 그럼 여기서 자기랑 견해가 똑같으니까 이 사람이 오 대단하다 이렇게 이제 하는 거죠. 그리고 그 프로듀서는 mean to make fun of his foolish family라고 나왔는데 여기서 mean to 여기 나와 있죠? 뭐뭐 할 의도이다라는 뜻입니다. 잠깐 보자면 원래 mean은 ing를 목적으로 받아. 그래서 얘네가 잘 알고 있는 뭐뭐 하는 것을 의미하다라는 뜻이야. 근데 mean to를 쓰면은 mean to 정사를 쓰면은 뭐뭐를 의도하다라는 뜻이 됩니다. 의도하다. 뭐뭐 하기를 의도하다. 그래서 이때 의도하다라는 뜻이기 때문에 mean이라는 단어 대신에 intend를 써도 됩니다. intend to 뭐뭐 할 작정이다. 뭐뭐 할 의도이다. 됐나요? 그러면 벙커의 가족들이 그렇다라고 봐야겠는데 지금 보니까 그럼 여기서 진보적이라는 게 말이 좀 애매하네요. 지금 이 내용을 봤을 때는 그러면 오히려 그 벙커의 가족이 거꾸로인 것 같은데 벙커의 가족이 약간 좀 그 인종차별주의를 갖고 있고 오히려 벙커가 인종차별주의가 없는 반대인 것 같은데 다시 한번 좀 봐야겠다. 어쨌든 그래서 그 제작자가 뭐 할 의도였냐면요. make fun of his foolish family라고 나왔네. 그의 어리석은 그 가족을 비웃을 작정이었다라고 생각을 했다랍니다. 됐나요? 자, 그래서 다음 내용 보자면 마지막인데 이게 이제 뭘 보여주냐면 어떤 이유를 보여준답니다. 이 전체가 y절이고요. 이 y는 그냥 의문사라 생각하면 됩니다. 의문사의 주어 동사. 간접 의문문이고 주어가 가주어 나왔고 투부정사 이하가 진주어로 나온 구조가 되겠습니다. 자, 보시면 이게 demonstrate 뭘 보여주냐면 실수인 이유를 보여준답니다. 뭐가 실수냐? To assume 가정하는 게 대절이야라고 가정하는 게 a certain cultural product 그러니까 특정한 문화적 산물이 가질 것이라고요. 똑같은 영향을요. 모든 사람들에게. 이거 아까랑 똑같은 말이네. 그죠? 모든 사람에게 특정 문화적 산물이 똑같이 영향을 줄 거라고 가정하는 게 잘못이다, 실수다 라는 이유를 보여준다. 이러고 이제 내용이 끝났습니다. 그러니까 여기가 사실상 이제 주제를 재질서라는 문장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요 내용을 좀 다시 이해해봐야겠다. 이 부분을 좀 다시 봐야겠네. 어디 한번 보자. 진보적인 가족 구성원들과 싸움에 휘말리는 편협한 고집쟁이 벙커. 그럼 여기까지만 봤을 때는 고집쟁이라고 하니까 뭔가 좀 나쁘게 보이는데 일단 요거만 봐서는 사실 좀 알기는 어렵겠네. 근데 어찌됐든 벙커의 관점을 공유하지 않는 시청자들은 이 벙커에 어처구니 없는 인종차별주의 잠시만요. 벙커의 인종차별주의를 비웃는 방식에 있어서 재밌다. 그러면은 맞네요. 그러면 맞네. 이 예시를 좀 정리해보면 이렇게 되는 거야. 그 벙커라는 사람은 인종차별주의를 비웃는다고 했으니까 사실상 반대한다 라고 봐야겠네. 그러면 오히려 거꾸로 봐야겠네. 이 사람의 그 이상한 인종차별주의를 비웃는 방식에 대해서 쇼가 이제 재밌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는 거니까 얘가 이제 얘가 비웃는 거죠, 그걸. 근데 이제 다음 내용을 보자면 그러면 이제 얘네가 이 사람이 가족들이랑 이렇게 자주 부딪힌다라고 이제 위에서 나왔었잖아. 싸움을 많이 한다고. 그러면 이제 싸우는 이유는 당연히 이 벙커라는 사람과 뭔가 견해의 차이가 있으니까 싸우는 걸 테고 그러면은 그 가족들이 인종차별주의를 가지고 있다라는 내용일 가능성이 높겠네요. 이 가족들이 인종차별주의를 가지고 있어요.
이렇게 되겠네. 그렇죠? 그러면 이 사람이 공유하고자 하는 그 견해랑 다른 사람들, 공유하지 않는 사람들 같은 경우, 그러니까 인종차별주의에 대해서 그러니까 인종차별주의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만약에 이 벙커가 하는 이 캐릭터, 이 벙커라는 캐릭터를 봤을 때는 그러면 이제 그냥 재밌네. 그러니까 그 내용적인 거에 대해서 이제 심화로 이제 생각하지 않고 그냥 재밌네 이렇게 본다는 소리겠네. 그냥 재미로만 본다 이 얘기를 하는 건데. 근데 여기에서는 만약에 이 사람의 견해를 공유하는 사람이다. 즉 마찬가지로 인종차별주의를 반대하는 사람이다. 나도 그런 입장에 놓여 있다면은 이 사람 진짜 짱이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한다라는 거겠죠. 그래서 그의 어리석은 가족을 비웃을 작정이었다라고 나온 거 보니까 그의 어리석은 가족이 바로 인종차별주의를 가지고 있다라는 걸 우리가 간접적으로 알 수 있는 단서가 되겠네요. 됐죠? 이렇게 되겠고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내용을 한번 좀 총정리를 해보자면요. 이게 사실상 이제 마지막 문장을 쓴 거나 마찬가지죠. 그래서 모든 그런 이제 특정한 문화적 산물, 여기서는 이제 어떤 시트콤을 가지고 예시를 들었는데 모두 똑같이 영향을 주는 건 아니다. 똑같이 영향을 끼치는 건 아니라는 건 결국 뭐다? 어떤 하나의 문화적 산물이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받아들여지는 건 아니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된다고요. 그렇죠? 자, 그러면은 다음 내용으로 가보겠습니다. 네. 마지막에 네. 그를 스스로 고집적인 시청자들이 하잖아요. 네네네. 이거 그 벙커랑 맞춘 거예요. 벙커도 처음에 고집쟁이가 있으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벙커랑 견해가 똑같은 사람들이겠죠. 그러니까 벙커와 같은 이제 가치관을 가진 사람들인 거죠. 벙커와 같은 가치관을 가진 사람들이 인종차별주의를 반대하는 입장이지 않을까요? 지금 내용상으로 봤을 때. 근데 얘네가 그러면 같은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나와갖고 인종차별주의를 막 까고 있어. 그러면 와 진짜 완전 사이다다 막 이렇게 얘기할 수 있잖아. 그러니까 얘를 영웅이라고 생각을 한다는 거겠죠. 이해됐어? 네. 자 다음 내용 가봅시다. 34번입니다. 자 이번에도 제목 먼저 볼게요. availability heuristic. 이 단어가 되게 어렵네요. 그래서 이 가용성 heuristic이라고 나왔는데 이 heuristic이 뭔지는 일단 봐야 알겠네요. 자, 그래서 on error that, 그러니까 대절 이하라는 오류랍니다. 이 heuristic이라는 게 어떤 이제 그 오류인데요. 대절 이하라고 가정한대요. 또 what is easily, 그러니까 쉽게 그리고 recently 최근에 recalled 다시 해상된 것이래요. 너의 기억에. 너의 기억 속에 쉽게 그리고 최근에 해상되는 것이 가장 중요하거나 프리발런트 만연하다고 가정하는 오류래요. 이거 이 제목을 분석하는 것부터 어려운데 제목을 좀 분석해주면 이렇게 되는 거야. 이렇게 꾸며주는 거고 얘를 분석을 해줄게. 해석하기 어려울 수 있으니까. 이 대절이 목적어고 대절 안에 있는 왓절이 주어인 거야. 여기까지. 그래서 is 동사 나왔고 됐어? 그 다음에 the most important word prevalent가 보어 이렇게 되는 거지. 여기까지가 이제 대절이야. 대절. 이거 색깔을 좀 달리해야겠다. 헷갈리니까. 이렇게 대절. 됐니? 이라고 가정하는 오류 이렇게 되는 거예요. 됐어? 자, 말부터 좀 어려운데 일단 가용성 휴리스틱이라는 말 자체가 어렵잖아. 이거에 대한 뭐 개념도 안 나와 있고요. 근데 그 가용성 휴리스틱이라는 것 자체가 이런 내용인가 보죠. 가용성 휴리스틱이 뭐랍니까? 기억 속에 쉽게 그리고 최근에 회상되는 게 가장 중요하거나 가장 널리 퍼져 있다라고 생각하는 오류랍니다. 이게 가용성 휴리스틱이래요. 다시 한번 최근에 회상된 거 또는 그러니까 쉽게 회상되는 거, 최근에 회상된 거 이게 가장 중요하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사상 이게 잘못된 거라고. 됐어요? 자, 내용 한번 보겠습니다. 가용성 휴리스틱은요 refers to 뭐뭐를 가리킨답니다. A common mistake, 일반적인 실수를 말한답니다. 개념을 말하고 있네요. 자, 이 일반적 실수가 어떤 거냐면 대절이야 관계대명사 나와 있습니다. 우리의 뇌가 만들어내는 실수래요. 뭐 함으로써?
가정함으로써 방금 전 내용 그대로 쓴 거야. 사실상 뭐라고 가정하냐면 the instances or examples that come to mind easily. 자, come to mind는 마음속에 떠오르다, 마음에 오다라는 거니까 쉽게 마음속에 떠오르는 그런 예시야. 사례들이나 예시들이 또한 가장 중요하고 만연해 있다, 널리 퍼져 있다라고 가정함으로써 우리의 뇌가 만들어내는 일반적인 그런 오류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뭔 말인지 알겠냐 이거? 잘 모르겠어?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가용성 휴리스틱이라는 거에 대한 개념을 말하는 거야. 이 개념이야, 개념. 이 가용성 휴리스틱이라는 게 뭔데? 이걸 이제 설명하는 건데 이게 어떤 일반적인 오류래요. 일반적인 실수래요. 일반적 오류. 그럼 이 오류가 뭔데? 어떤 오류를 말하는 건데 우리의 뇌가 가정을 한대요. 우리의 뇌가 생각을 한대. 뭐 어떻게 가정을 하는데 그러니까 머릿속에 쉽게 떠오르는 예시. 그러니까 쉽게 떠오르는 예시. 아니면은 쉽게 떠오르는 예시만 나오는데 본문에서는 그러니까 쉽게 떠오르는 예시가 가장 중요하다. 플러스 널리 퍼져 있다라는 건 보편적이라고 봐도 되겠죠. 보편적이다 라고 생각하는 오류를 가용성 휴리스틱이라고 한다고요. 개념을 다시 한번 써본 거야. 그러니까 예를 들어 볼게. 예를 들어서 만약에 지금 내가 어떤 예시를 너네한테 얘기를 할 거야. 어떤 예시를. 근데 이 예시는 내 머릿속에서 제일 먼저 떠올라. 만약에 내가 어떤 영어에 대한 내용 설명을 너네한테 하는데 지금처럼 너네가 이해를 못해서 예시를 들면서 설명한다 해봐. 그럼 선생님이 드는 예시는 아무래도 내 기준에서 뭔가 예시를 들겠죠. 나의 경험, 나의 관심사 아니면은 여러분이 좀 이해할 만한 그런 뭔가 좀 이게 공감할 만한 것 뭐 이런 걸 갖고 내가 예시를 들 거 아니냐. 그러면은 이제 이 예시에 대해서 내가 뭐라고 생각을 하는 거냐면 내가 그냥 빡 하고 떠오른 이 예시가 이 예시가 제일 중요해. 이 예시가 제일 보편적이야. 이렇게만 얘기하면은 누구나 다 알아먹을 수 있어. 라고 생각하는 사상이라는 거야. 근데 그게 뭐야? 당연히 잘못된 거죠. 만약에 니네가 전원다 축구를 좋아한다고 생각해봐. 예를 들어 해외 축구 보는 걸 좋아한다 생각해봐. 그러면은 내가 예를 들어서 봤을 때 잠깐만. 너네가 다 해외 축구를 좋아한다 생각해서 내가 해외 축구 어떤 축구 선수에 대한 예시를 들면서 막 이제 얘기를 했어. 그럼 너네는 다 알아먹겠지. 근데 내가 이 똑같은 설명을 다른 반 가서 했어. 근데 다른 반에서는 축구를 본 애가 한 명도 없어. 그럼 이게 먹히겠냐고 예시가. 안 먹히겠지. 나는 뭐라고 생각했는데 이 예시 이상이 없다. 이거는 진짜 누구에게 설명해도 다 알아먹을 수 있는 예시다 라고 생각을 했다는 거야.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지. 됐어? 그러면 내가 가장 쉽게 떠오르는 예시는 해외 축구 선수에 대한 예시였는데 근데 그게 누구나 다 알 수 있는 예시다. 즉 보편적이다. 만연해 있다 라고 내가 잘못 생각하는 거라고. 그거를 가용성 휴리스틱이라고 하는 거라고. 이해됐냐 이제? 뭔 말인지 알겠어요? 오케이. 자 그러면 이 가용성 휴리스틱에 대한 그 내용을 설명하는 설명문인데 말이 어려우니까 잘 따라와야겠네요. 한번 봅시다. We often misjudge. 우리는 종종 잘못 판단하는데 the frequency and magnitude를요. 어떤 빈도나 규모를 잘못 판단한답니다. 사건에. 근데 그 사건이 어떤 사건이냐? That have happened recently. 최근에 발생한. Because of 뭐 때문이냐? The limitations of our memories. 우리의 기억의 한계 때문에요. 그러니까 가용성 휴리스틱 현상이 왜 발생하느냐 이거에 대한 설명을 하는 거야. 가용성 휴리스틱이 왜 발생하냐? 여기에서 이제 말을 했을 때 우리의 기억의 한계 때문에 그게 발생하게 된다는 거죠. 니네가 어떤 예시를 딱 말하려고 할 때 바로 딱 떠올랐어. 어떤 예시가 띵 하고 바로 떠올랐어. 근데 이게 제일 중요해. 내가 말한 예시가 제일 중요해. 내가 말한 예시가 제일 보편적이야 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게 잘못된 거라며. 아닐 수도 있잖아. 보편적이 아닐 수도 있잖아. 누군가에 따라서.
근데 이런 가용성 휴리스틱이 발생하는 이유는 뭐다? 내가 예시를 들려면은 내가 기억하고 있는 것에서 끄집어내서 예시를 들어야 될 거 아니야. 그렇지? 근데 그 기억에 한계가 있잖아. 그러다 보니까 이 가용성 휴리스틱이 발생하게 된다라는 거죠. 아무래도 본인이 최근에 한 거를 더 잘 기억할 가능성이 높고요. 아니면은 뭐 이제 내가 좀 더 본문엔 안 나왔지만 내가 좀 더 관심 있는 분야를 쉽게 떠올릴 수도 있고요. 이렇잖아. 이게 다양한 예시를 들거나 이러면 좋은데 그러지 못한다는 거죠. 왜냐면 기억력이 이제 한계가 있다 보니까. 됐나요? 됐어? 자, 이어서 봐봐. 그래서 이제 내용을 이어서 보자면요. 이 하버드 대학교 교수의 맥스 버저맨이라는 사람에 따르면 managers, 관리자들이 어떤 관리자냐? conducting performance appraisals. 단어가 어렵네요. 그래서 이 어떤 성과를 평가하는 거인 것 같네요. 그러니까 직무수행 평가라고 나와 있는 것 같은데 이 직무수행 평가를 수행하는 관리자들이 자주 fall victim, 이 victim이라는 것은 희생자를 말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는 fall은 뭐뭐로 전락하다, 뭐뭐로 떨어지게 된다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뭐뭐의 희생양이 된다 이 정도로 해서 하면 돼요. 뭐의 희생양이 되느냐? 바로 이 가용성 휴리스틱의 희생양이 된답니다. 됐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관리자들이 직원을 평가할 거 아니냐. 직원을 평가하는데 이렇게 예시를 들어보자. 더 쉬운 예시로 들어볼게. 예전에 제가 그 한참 무한도전 할 때 무한도전에서 그런 장면이 있었어요. 뭐 보신 분도 있고 안 보신 분들도 있을 텐데 어떤 거였냐면 한 3년 전인가 방영을 했던 건데 그 예전에 정준하가 뭐 이제 원래 대상을 받을 뻔했던 뭐 그런 해가 있었어요. 그 해가 있었는데 근데 정준하가 그때 최우수상을 받고 이제 유재석이 대상을 받았었거든. 그래서 그 해 첫날 녹화 내용이 내가 기억이 나는데 그 첫날 녹화 내용이 뭐였냐면은 이제 정준하가 이제 그랬었대. 이 시상식이 끝나고 대체 어떻게 해야 대상을 받을 수 있느냐. 그래서 이제 제작진이 그거 갖다가 이제 방송을 만든 거야. 그래서 뭐 정준하 대상 만들기 프로젝트 막 이런 방송이 있었어요. 혹시 보신 분 계세요? 못 봤나? 그래서 이제 대상 만들기 프로젝트 해갖고 여태까지 대상 탔던 사람들 이렇게 만나갖고 막 인터뷰하고 막 이제 그런 내용이 나왔었거든요. 근데 이제 거기에서 그 이경규를 만났는데 무한도전 팀이 이경규가 그때 이런 얘기를 했었어. 아직도 기억나는데 대상을 타기 위해서는 90, 11월에 바짝 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했었어요. 그때 이경규 씨가 왜 그러냐면은 시상식을 12월에 하잖아. 시상식을 12월에 하니까 1월에서 3월에 한 건 기억도 안 난다 이거야. 이경규가 말한 게. 그러니까 시상식과 가장 가까운 최근의 것을 해야 이 상 주는 사람들이 기억을 해갖고 이제 활약한 사람들을 기억해서 상을 준다 이런 개념인 거야. 똑같은 거야. 이게 바로 이제 가용성 휴리스틱과 비슷한 개념이라고 보는 거야. 됐어?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너네가 나의 부하 직원이라고 생각해봐. 너네가 부하 직원이고 내가 중간 관리자야. 그럼 너네를 관리하는 입장인데 너네가 예를 들어서 1년 전에 겁나 잘했었어. 근데 최근 한 달 동안 겁나 못했어. 그럼 이제 내가 이 가용성 휴리스틱에 빠지게 될 가능성이 제일 높다는 거야. 왜? 그냥 최근에 못했으니까. 그러니까 나는 그것만 생각한다는 거지. 최근의 기억만. 그게 제일 중요하다고 나는 생각을 하는 거야. 그게 가장 누구나 다 그렇게 생각하겠다. 보편적이다. 만연해 있다. 라고 생각을 하는 거라고. 내가 예를 들어서 동훈이가 일을 그지같이 했어. 작년에는 겁나 잘했어. 근데 올해 최근 한 달에 한 달 전까지만 해도 그지같이 했어. 그러면은 이 새끼 일 그지같이 안 해. 내 주변 사람들도 그렇게 생각할 거야. 이렇게 믿는다거나 아니면은 옛날에 잘하면 뭐해? 지금 그지같이 하는데. 지금 그지같이 못하는 거니까 잘라버려야 돼. 그러니까 최근의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 거야. 이해되니까 뭔 말인지? 그러니까 관리자들이 이 가용성 휴리스틱에 뭐가 된다? 이 희생양이 되기가 쉽다라는 거죠. 이해됐나요? 자, 이어서 봐봐. The recency of events. 자, 사건의 최신성입니다. recent는 최근의, recency는 명사형이야. 최신성. 사건의 최신성은 크게 영향을 미친답니다. 크게 영향을 끼치겠죠? 가장 최근에 일어난 일이니까 기억이 더 잘 날 수밖에 없으니까요. A supervisor's opinion. 슈퍼바이저가 위에 나온 매니저랑 똑같습니다. 관리자고요. 관리자의 의견에 크게 영향을 미친답니다. During performance
appraisal. 아, 이 발음하기 어려워. 그러니까 직무수행 평가 기간 동안. 이거 실제로 있는데요. 얘네가 나중에 회사 생활을 할지 모르겠는데 회사 생활을 할 때 인사평가 기간이라는 게 있어요. 실제로 인사평가 기간. 그러면은 그 인사평가 기간 동안 뭘 하는 거냐면 상사는 부하 직원들의 직무 수행 능력을 평가를 하는 거고요. 거꾸로 이제 부하 직원들은 상사가 정말 올바른 좋은 상사인지에 대한 평가를 서로 하는 그런 인사 이제 평가 기간이 있습니다. 실제로. 그러면은 웃긴 게 뭐냐면 그 인사 평가에서 이제 좋은 평가를 받으면 이제 최종적으로 뭐 승진을 하게 될 수도 있고 아니면 뭔가 보너스를 받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혜택이 있어요.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하겠느냐? 이 가용성 휴리스틱을 이용하는 거야. 사람들이 어떻게 이용을 하겠어? 한 달 정도 된다고 쳐봐. 그 인사평가 기간이. 그럼 한 달 동안 어떻게 하는 거야? 일 겁나 열심히 하고. 원래는 그지같이 했었는데 일 이때만 바짝 하고 막 야근하겠습니다 막 이러면서 일 겁나 열심히 하고. 그리고 상사는 뭐야? 원래 평상시엔 그지 같은 놈이었는데 겁나 잘해주는 거야 이제만. 그럼 이제 평가할 때 뭐라고 써? 그래도 뭐 최근에 나아진 것 같은. 잘해주고 있음. 뭐 대리님 아주 잘해주심. 얘 최근에 일 잘했음. 이런 식으로 하는 거지. 이해돼? 이렇게 이용해 먹는다는 거야. 가용성 휴리스틱. 됐죠? 자, 다음 내용 보자면 관리자들은 give more weight to. 이거는 우리말과 똑같이 해석하면 돼. 더 많은 무게를 준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더 많은 중심을 둔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더 많은 중심을 두는데요. 어디에다가? performance. 어떤 수행에다가. 어떤 수행이냐면 during the 3 months. 그러니까 3개월 동안의 수행에 더 많은 초점을 둔다라는 겁니다. 그 3개월이 어떤 거냐? prior to the evaluation. evaluation이 평가잖아. 그렇죠? 우리가 또는 assessment라고도 쓸 수 있습니다. assessment. 같은 말이에요. 자, 그러면은 그 평가 기간 전에, 그러니까 평가 직전에라고 보면 되겠네. 그러니까 평가 직전에 3개월 동안의 그 성과에다가 무게를 둔다는 거야. 1년 전과 보지도 않아. 왜? 중요하다고 생각 안 하거든. 왜냐면 관리자들은 뭐라고 생각하겠어? 옛날에 잘하면 더해. 지금 잘해야지. 이렇게 생각할 거 아니냐. 그렇잖아. 이런 거야. 초등학교 때 공부 잘하면 뭐해? 지금 성적 잘 나와야지. 이거랑 비슷한 거라고. 그랬어? 그러니까 여기에 더 초점을 맞추게 된다는 거죠. Then 뭐보다? 어디에 초점을 맞추는 것보다? The previous 9 months of the evaluation period보다. 그러니까 이 평가 기간의 9개월 전보다. 됐어요?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9개월 전에 얘가 어떻게 일을 잘했느냐보다 최근 3개월 동안 일을 어떻게 잘했느냐 이거에 더 무게를 준다는 거야. 됐죠? 왜냐하면 최근의 사례들이 그들의 기억을 지배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됐어? 근데 이게 뭐야? 아까 말했다시피 가용성 휴리스틱이다. 이게 오류라고요. 뭐라? 쉽게 떠오르는 예시. 그러니까 쉽게 떠오르는 예시는 아무래도 최근의 것일 가능성이 높겠죠. 그렇죠? 이 최근의 것이 가장 중요하고 만연해 있다라고 생각하는 게 바로 오류라는 거죠. 이 오류를 가용성 휴리스틱이라고 말한다. 다시 한번 말씀드린 거고요. 자, 이어서 보자면 가용성 휴리스틱은 영향을 받는답니다. 그럼 뭐에 의해서? By the ease of recall. 여기에서 ease라는 표현이 나왔는데 원래 ease라는 게 완화라는 뜻이 있어요. 완화. 뭔가를 완화시키고 뭔가를 좀 용이하게 하고 뭐 이런 뜻이 있습니다. 그러면 해상 또는 retrievability라고 나왔는데 왜 이렇게 발음이 어렵냐 오늘? 그래서 해상 또는 복구할 수 있음. 그러니까 복구 가능성의 용이함에 의해 영향을 받는데요. 말이 좀 어렵네요. 자, 어떤 해상 또는 복구 가능성이냐? Of information of some event랍니다. 어떤 사건의 정보에 대해서. 자, 이게 뭐 말인지 모르겠죠? 자, 설명해 줄게. 무슨 말이냐? 이게 일단 가용성 휴리스틱에 대한 개념은 이제 알겠지. 됐어? 근데 얘가 뭐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고요? 어떤 A라는 사람에 대해서 내가 평가를 내려야 되는데 그럼 이 사람에 대한 평가를 내리려면 이 사람이 최근에 어떻게 했는지에 대한 기억을 해야 될 거 아니야. 근데 내가 방금도 말했다시피 최근의 기억으로만 내가 평가를 할 수밖에 없다는 거야. 이 사람이 한 10년이 됐어. 10년 전? 기억도 안 나. 최근 몇 개월. 그러니까 그 어떤 사건, 사건이라는 거는 여기에서는 그 직무라고 생각하면 돼요. 일하는 거. 그러니까
이 사람이 어떻게 일을 했는가에 대한 정보라고 생각하면 돼요. 이 사람이 어떻게 일을 했는가의 정보의 회상이나 복구 가능성이 얼마나 되느냐라는 거야. 됐어? 회상이나 복구 가능성이란 게 뭐야? 회상. 이 사람이 얼마나 일을 잘했나 하고 내가 기억을 되돌려보는 거. 그리고 그 얼마나 일을 잘했는지. 여기서 복구 가능성이라는 것도 똑같은 말이에요. 이 사람이 일을 이렇게 했구나 저렇게 했구나를 회상할 수 있음. 그러니까 회상 가능성이라고 봐도 돼. 여기서 복구한다는 건 기억을 복구한다는 거야. 알겠어? 그게 얼마나 용이하냐, 얼마나 수월하게 되느냐, 이거에 의해서 영향을 받는다고요. 이해돼요? 됐어? 자, 다시 한번 봐봐. 다음 내용입니다. 그러면 회상의 용이함은 뭘 시사하냐면요, 대절이하를 시사하는데, 만약에 어떤 것이 is more easily recalled, 더 쉽게 회상된다면요, 너의 기억에서. 그럼 어떻게 되겠어? 너는 뭐라고 생각해? 그 회상된 것이 가장 probability, 이 probability란 건 가능성입니다. 그러니까 높은 가능성으로 그게 떠오를 거라는 거를 의미한다는 거죠. 됐어요? 그러니까 높은 가능성으로 일어날 거라고요. 그게 더 쉽게 회상되어진다는. 그래서 쉽게 떠오르거나 최근에 떠오른 예시가 가장 중요하다 또는 보편적이다 라고 이제 생각을 한다고. 이게 이제 가용성 휴리스틱에 대해서 계속해서 개념을 설명한 설명문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말을 이해하는 게 되게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단어 자체가 어려운 거는 크게 없습니다. 단어 자체는 어렵지 않아. 근데 한 문장 한 문장이 이해하기가 조금 어렵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거는 일단 단어도 단어인데요. 원문 보고 학습을 좀 많이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거는요. 일단 원문을 보기 전에 내용이 어려우니까 한 문장씩 읽으면서 얘가 뭔 말이냐를 먼저 생각해보면서 글을 좀 읽어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중심 내용 먼저 나와 있고, 이 중심 내용은 뭐야? 가용성 휴리스틱의 개념, 가용성 휴리스틱에 대한 설명들. 그래서 결론이 뭐냐? 가용성 휴리스틱은 이러한 거에 의해 영향을 받고 이렇다는 걸 의미한다. 이렇게 연결돼서 끝났습니다. 자, 잠깐만 쉬었다가 할게요. 다시 그냥 조느라 정신없구만.